물론 저 고기도 내 친구지. 저런 고기에 대해서는 내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늘의 별은 죽일 필요가 없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달은 달 하나 버릴 것이다. 또 날마다 해를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하지만 인간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자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큰 고기가 불쌍해졌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저 고기를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 고기와 당당한 위험을 가진 고기를 먹을 가격이 있는 걸까? 없다. 물론 자격이 없어. 저렇게 침착한 태도와 당당한 위험을 가진 고기를 먹을 자격은 아무도 없어.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해나 달, 별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은 다행스러운 일이야. 바다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자, 이제 배의 속력을 늦출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노를 매다는 방법은 장단점이 있어. 고기가 갑자기 힘을 쓰면서 달아나면 노가 제동을 걸어 배가 무거워지게 되고 그럼 결국 낚싯줄이 끊겨 놓쳐버리고 말 거야. 반대로 배가 가벼우면 녀석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되겠지. 고기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을 테니 그 편이 오히려 나한테는 안전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선 돌고래가 상하지 않게 빨리 내장을 빼고 살점을 좀 먹어야겠다. 1시간쯤 더 쉬고 놈이 지치지 않고 달리고 있는 건지 살펴본 뒤 고물 쪽으로 가서 일하면서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에 고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무슨 변화를 보일 건지 살펴봐야 해. 노를 묶어둔 건 잘한 일이었지. 이제는 내 안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쨌든 녀석이 대단하긴 해. 낚싯바늘이 꽂혀있는 채로 입을 꽉 다물고 있겠지. 하긴 저런 큰 물고기에게는 낚싯바늘의 고통 따위는 문제도 아닐 거야. 단지 굶주림의 고통과 알지도 못하는 대상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거야. 늙은이, 자네도 이젠 좀 쉬자고.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녀석이 마음대로 애를 쓰게 내버려 두자. 노인은 약 2시간가량 쉬었다. 늦도록 달이 뜨지 않아서 시간을 짐작해 볼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많이 쉰 셈이었다. 하지만 정말 쉬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노인은 아직도 고기가 끄는 힘을 양 어깨로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뱃머리 쪽에 배전을 잡고 배에 자신의 힘을 내맡겼다. 만약 이 낚싯줄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일은 얼마나 단단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기가 조금만 요동을 쳐도 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내 몸으로 버텨서라도 줄이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고 언제든지 양손으로 줄을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 하지만 자네는 아직 잠을 한 번도 자지 못했어. 늙은이 반나절과 하룻밤을 그리고 또 하룻밤을 못 잤어. 그러니까 고기가 저렇게 점잖게 잠잠하게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잠잘 방도를 강구해야만 해. 잠을 안 자면 머리가 흐려질 테니 말이야.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맑은데 뭘. 하고 그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너무나 맑고 명료해서 먼 곳의 친구인 별들처럼 초롱초롱했다. 그래도 잠을 자야 한다. 별도 달도 해까지 잠을 자지 않는가? 심지어 바다마저도 조류가 없는 조용한 날이면 이따금 잠을 자는 걸 노인은 봐왔다. 그러니 잠자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낚싯줄에 대해서는 뭐 좀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도를 강구해 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이젠 돌고래를 요리할 시간이다. 잠을 자려면 노를 비끄러 매어 닷처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다. 나는 안 자고도 견딜 수 있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기는 했다. 그는 고기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 고물 쪽으로 돌아갔다. 고기도 반쯤은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를 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쳐서 죽을 때까지 배를 끌어야 하고 말고. 배 윗부분으로 돌아온 노인은 몸을 돌려 왼손으로 어깨에 맨 줄을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별빛이 밝아지자 돌고래가 뚜렷이 보여졌다. 그는 칼날로 돌고래 머리를 찔러서 밑창에 놈을 꺼냈다. 한쪽 발로 몸통을 밟고 항문에서 아래턱까지 재빨리 배를 갈랐다.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빼내고 난 뒤 아가미도 죄다 뜯어냈다. 위를 만져보니 묵직하고 미끈했다. 그것을 가르자 속에서 날치 2마리가 나왔다. 날치는 싱싱하고 단단했다. 그것을 나란히 내려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꺼내어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것이 물 위에 인강의 꼬리를 남기며 가라앉았다. 돌고래의 몸통은 차디쳤다. 그리고 이젠 별빛을 받아 문둥이처럼 희뿌연 색깔로 보였다. 노인은 오른쪽 발로 고기의 머리를 마저 벗긴 뒤 머리에서 꼬리까지 살을 발랐다. 그는 뼈만 남은 돌고래의 자네를 뱃전 너머로 떨어뜨리면서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희미한 빛을 남기며 서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면은 살점 가운데다 날치 2마리를 넣어놓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되돌아왔다. 짊어진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등이 한껏 구부러진 채 오른손에 살코기를 들고 갔다.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판자 위에다 돌고래 살점 두 쪽으로 내려놓고 날치도 곁에 놓았다. 그런 다음에 어깨에 메고 있던 줄을 옮기고 뱃전에 올려놓았던 왼손으로 다시금 그 줄을 잡았다. 그는 뱃전에 몸을 기댄 채 손에 와닿는 물의 속도를 주시하면서 날치를 물에다 씻었다. 고기 껍질을 벗기느라 손에 인강이 묻었는데 거기에 닿은 물결이 확연하게 보였다. 물결은 먼저보다 약해졌다. 손을 널빤지에 문지르니 인강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배 뒤로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지금은 녀석도 지쳤거나 쉬고 있겠지. 이젠 나도 돌고래를 먹은 다음 좀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야겠다. 밤이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별빛 아래서 노인은 돌고래 살점을 중에서 한쪽의 반을 먹고 내장과 머리 쪽을 떼어 버린 날치 1마리를 마저 다 먹었다. 돌고래는 요리를 해서 먹으면 썩 좋은 음식인데 날로 먹으면 형편없단 말이야. 앞으로는 배를 탈 때 소금이나 라임을 꼭 가지고 타야겠어. 하지만 조금만 더 머리 썼더라면 아까 낮에 바닷물을 뱃전에 뿌려놓고 그것을 말려 소금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돌고래를 낚았을 때가 해질 무렵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역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살도 잘 씹으니까 구역질은 나지 않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동쪽 하늘에 구름이 덮이는가 싶더니 이내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의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람도 멎었다. 사나흘 후에는 날씨가 나빠지겠는걸. 오늘 밤과 내일 밤까지는 아직 편찮아.
여보게 늙으니 이제 생각은 그만하시고 고기가 잠잠한 동안 잠이나 좀 자두도록 하시지.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몸 전체의 무게를 뱃머리에 판자에다 실으면서 허벅다리를 오른손에다 갖다 붙였다. 그러고는 낚싯줄을 어깨에서 약간 아래로 낮추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줄을 팽팽하게 졸라맸다.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 한 오른손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만일 자는 동안 줄이 느슨해지더라도 줄이 풀려나가는 순간 왼손이 나를 깨울 거야. 오른손은 왼손보다 힘이 좀 더 들겠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익숙하니까 아마 괜찮겠지. 한 20분이나 30분이라도 잠을 자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몸 전체의 무게를 오른손에 의지한 채 잠을 들었다. 노인은 사자꿈은 아니었지만 대충 8마일이나 10마일쯤 뻗어있는 돌고래 무리를 보았다. 놈들은 한창 교미기여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마을로 돌아와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서 날씨가 무척 추웠고 베개 대신 팔을 베고 잔 탓에 오른팔이 저렸다. 그 다음 꿈에는 길게 뻗은 황금빛 해안이 나타났다. 초저녁 무렵 해변에 첫 번째 사자가 내려오자 다른 사자들이 뒤따라 나타났다. 해안에서 앞바다 쪽으로 저녁 미풍이 불고 있는데 노인은 닻을 내린 뱃머리에 턱을 괴고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달이 뜬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잤다. 고기는 쉬지 않고 낚싯줄을 끌고 가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노인의 오른쪽 주먹에 얼굴을 쳐서 노인은 눈을 떴다. 오른손이 뜨겁게 타는 것처럼 아파왔고 줄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왼손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오른손으로 줄을 힘껏 당겼으나 줄은 급속도로 풀려나갔다. 그는 드디어 왼손으로 줄을 찾아서 잡아당겼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따갑게 얼얼해졌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한 까닭에 금방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다. 노인은 낚싯줄 사리를 돌아다 보았다. 거침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더니 연달아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줄은 계속해서 빠르게 풀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빠른 속도로 끌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줄이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는 엉겹결에 뱃머리 근처까지 끌려가 있었으므로 돌고래의 살점과 얼굴을 잡아근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군. 그러니 이제는 모든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여야지.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 해.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 하고 말고. 노인은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솟아올랐던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물이 철썩 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낚싯줄이 하도 빨리 풀리는 바람에 손에 심하게 베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말해왔던 터라 낚싯줄이 미끄러져 나가거나 손가락을 베이는 일이 없도록 굳은 살을 박힌 곳으로 줄을 지려고 애썼다. 지금 소년이 같이 있었다면 낚싯줄 사리를 적셔 주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여기 있었으면, 그 애만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낚싯줄은 계속해서 풀려나갔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줄을 끌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널빤지에서 머리를 들 수 있었고 또 볼을 쳐박고 있던 생선 살점에서도 얼굴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났다. 조금씩 줄을 풀어주고는 있었지만 속도를 줄여나갔다.
그는 낚싯줄 사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사리로 발을 더듬어 찾았다. 낚싯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제 저 물고기는 새로 물속으로 풀려나간 낚싯줄이 물에서 받는 마찰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다. 옳지, 이제 저 고기가 10번은 더 뛰어올라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잔뜩 들어찼을 테니 내가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깊이 내려가서 죽을 염려는 없어진 셈이다. 곧 녀석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 그때 놈을 좀 다루어 봐야지. 그런데 왜 갑자기 뛰어올랐을까? 배가 고파서 갑자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죽음의 암흑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놀란 걸까? 아마 갑자기 무서워졌는지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당당했던 녀석이었는데 겁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이상한 일이다. 이봐 늙은이, 자네야말로 무서워 말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좋겠어. 자네는 지금 고기를 소나기에 넣고 있다고는 하지만 줄을 당길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곧 회전하게 될 거야. 노인은 다시 왼손과 양 어깨로 줄을 붙잡았다. 그리고 엎드려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돌고래 살점이 붙은 얼굴을 씻어냈다. 만약이라도 이것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토하게 되면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이었다. 얼굴을 씻고 나자 이번에는 배전 너머로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씻었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노인은 먼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썩은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고기가 동쪽을 향하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은 고기가 지쳐서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곧 회전을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때 가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노인은 오른손을 물속에서 꺼내 바라보았다. 대단하군. 사나이가 이 정도 아픈 게 뭐 그리 문젠가? 그는 새로 생긴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시 줄을 고쳐쥐고는 고기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러고는 왼손을 반대편 배전으로 내밀어 물에 담갔다. 네가 하찮은 일로 다친 건 아니니 이만하면 잘한 거야. 하지만 네가 어디 갔는지 종종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다. 하고 노인은 자기의 왼손을 향해 말했다. 왜 나는 두 손 다 튼튼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물론 그동안 오른손만 주로 써서 왼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도 있겠지. 그러나 배울 기회란 얼마든지 있었던 게 아닌가? 만약 다시 한번 쥐가 난다면 왼손이 낚싯줄에 끊겨버리도록 놔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머리가 맑지 않으니 돌고래 고기를 좀 더 먹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괜히 몇 점 더 먹었다가 구토를 하느라 기운을 빼는 것보다는 머리가 좀 멍한 편이라 차라리 나을 거야. 게다가 얼굴을 그 속에 처박기까지 했으니 지금 와서 고깃점을 먹는다고 해도 토해낼 게 틀림없어. 상할 때까지 그저 비상용으로 놓아두자. 이제 양분을 취해서 힘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내 정신도 참. 한 마리 남은 저 날치를 먹으면 될 것 아닌가? 노인은 중얼거렸다. 날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깨끗하게 요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왼손으로 잡은 뒤 뼈를 조심스레 씹으며 꼬리까지 죄다 먹어버렸다. 날치는 어떤 다른 물고기보다도 영양이 풍부해 적어도 나한테 필요한 힘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맴돌려면 맴돌고 싸움을 걸어오려면 걸어보라고. 노인이 바다로 나온 후 세 번째 아침 해가 솟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고기가 돌기 시작했다.